이번에 강의할 구사와 유고와 그리고 상륙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바로 양이 양자리를 가면 지나치게 강하지만 양이라고 하는 것이 음자리를 놓으면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그 강함이 융화되는 것이고, 더욱이 구사라 하는 것은 두 개의 음이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울타리가 펼쳐져 있는 상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사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이 구사라 하는 것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개의 음이 막혀 있는 게 아니라 열려 있는 상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울타리가 열려 있는 상으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이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경계의 말인 것입니다. 이런 경계가 들어간 것은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부정하기 때문에 정도로 바꾸라고 경계한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사라 하는 것은 부정한 자리이기 때문에, 양이 음자리를 가서 부정이기 때문에 부정하면 안 되고 정으로 하면 길어야 후회하러운 일이 사라지게 될 것이리니, 번결분리하며 라고 해서 울타리가 활짝 열리고가 결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가는 길에 울타리가 열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라는 말은 위의 글에 따라서 그 뿔이 힘들지 않다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울타리가 튀어서 이제는 뿔이 걸리지 않는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수레로 보면 큰 수레의 폭토가 바로 힘있게 달릴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탈복이 아니라 수레의 폭토를 벗겨내면은 멈춰서는데, 여기에 힘있게 박아놨으니 앞으로 잘 달릴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길회망이라 하는 것은 함께 구사와 똑같은 점사로 쓰인 것입니다. 번결분리라 하는 것은 위에 상문, 구삼을 이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이라 하는 것은 활짝 열리다의 말인 것입니다. 삼전에 유사하고 이 삼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고 하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마치 울타리가 쳐진 것처럼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울타리가 존재한 것이지만, 사전이음은 구사의 앞에는 두 개의 음이 있기 때문에 음이라고 하는 것이 활짝 펼쳐져 있어서 번결이라 울타리가 활짝 열려 있다라고 말한 것이다. 그리고 장우 대여지복이라 하는 것은 이 복토를 연결해 놨으니까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양으로 거음하여 또 좋은 점이라면, 양이라고 하는 구가 음의 자리인 사에 멈춰 있음으로 해서 그 강함을 극도에까지 쓰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제된 강이기 때문에 그 상점이 이와 같이 좋은 것입니다. 상활 번결분리라 하는 것은 오히려 앞으로 달릴 수가 있다가 오히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지행은 정제복하니, 수레가 달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복토라고 하는 수레의 몸통과 수레의 바퀴에 쐐기를 박은 데서 이르는 것이니, 복장적 대여가 유대도이왕이라, 바로 이 복토라고 하는 이 쐐기가 아주 단단하게 박아 놓으면
큰 수레는 대로를 따라서 달려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면 수레가 내 달린 것이 꼭 뭐가 같으냐? 사양이 상진하여 바로 네 개의 양이 앞으로 달려가면서 뭐가 되느냐? 장차 쾌지 결과 한 번만 더 올라가면 이처럼 쾌괴가 되어서 결단력 있는 쾌가 될 것이고, 여기서 한 번만 더 가보면 건괴처럼 순전한 양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건괴, 쾌괴, 택천 쾌가 되고 택천 결이 되고 바로 건괴가 될 수 있는 그것이 사양상진이 수레가 달려가는 형상으로 말한 것입니다. 유시염을 효광위유하여, 효는 강하고 바로 구라고 하는 건 강하고 사라는 자리는 음이기 때문에 불극기강이라 그 장한 힘을 극도에까지 쓰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인점설계와 점사로 인해서 경계의 말을 마련하기를 정길회망이라고 말한 것이다. 삼이라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구삼이라 하는 것은 구사지강이 앞에 있기 때문에 울타리가 가려진 것처럼 되어 있어서 앞으로 나갈 수 없으니까 초기술이라 거기를 들이받아 가지고 바로 힘듦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유고의 사라고 하는 것은 유고라고 하는 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울타리가 홀쩍 열리는 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울타리가 그게 활짝 열리면서 무사오척이라 바로 염소의 뿔이 거기에 저촉됨을 바로 기다림이 없다라는 것은 울타리가 홀쩍 열려버리니까 더 이상 뒤받을 울타리 대상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지 않는다. 뿔이 걸려서 힘든 꼴이 없다. 이와 같이 번결불이라 말하면서 정작 염소양자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은 승구삼지 사야라. 구삼에서 저양이라고 하는 염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뒤이어받아 말하기 때문에 생략된 것이라고 한다. 자, 유고라 하는 것은 바로 이 유고라 하는 것은 태괴로 보기 때문에 염소가 나온 건 사실인 것입니다. 염소란 성질이 강한 것입니다. 그러지만 음이 양자리를 감으로 해서 자체가 음이기 때문에 쉬우리자입니다. 양을 쉽게 잃어버렸다 이 말은 내 조그만 성질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그만 성질이 사라져버렸다를 말한 것입니다. 이게 쉬우리자가 나도 모르는 사이라고 해서 불각기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어진 것을 알지도 못했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의 병으로 말하면 마음에 우라병이 있었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마음의 우라병이 사라져버렸다고. 나도 모르게 이 소리가 시우리자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후회가 없으리라. 우리가 이 두 효식 겸하여 보면 택계가 나온 것입니다. 이 괴체가 택계와 같기 때문에 염소의 상이 있으니 염소라고 하는 것이 외유내강입니다. 바깥으로 보면 힘도 없을 것 같은데 그 속의 성깔이 보통 이것이 아닌 것입니다. 동유고 이유 거중하여 유동유고라고 많이 유고만이 유로서 중도에 거하기 때문에 유순한 데다가 중도를 거하고 있기 때문에 능히 저촉하지 않는다가 울타리를 들이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촉하지 않아서 수실기장이라 비록
음이기 때문에 대장의 씩씩함을 잃었기는 하지만 연영무소해요라 또한 후회한 바가 없다. 괜찮다. 고로 기상이 여차기 그 점은 또한 함께 구호와 함김의 무해라는 것과 거의 같은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 대장께가 구호도 그러하고 구사도 함께와 유사한 면을 가지고 효사가 쓰여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라고 하는 것은 시우리자입니다. 용이라는 이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쉽다라는 것이 뭐냐면 호련 그럽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호련입니다. 호련 불각기망야라 그것이 사라진 것을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게 없어져 버렸다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느 날 내 이런 병이 없어졌다고 이 말이 그 병이 쉽게 나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강역이라고 해서 직역역자, 밭두덕역자, 강역의 역자로 말을 해서 이가 아니라 용의의 이가 아니라 역자로 말한다라고 쓴다라고 하니 또한 통하다. 이렇게 되면 밭두덕에서 염소를 잃어버렸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한서, 이건 한나라가 아니라 이 한서 식화지에 이 역자를 바로 이 바꿀 역자로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혹자가 밭두덕 역자로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상활 상향의 인원위 불당이 할세라 바로 그 쉽게 조그만 성질을 잃어버린 것은 그 지위가 부당한 데서 오히려 나온 거라고. 이게 운봉호 씨와 제가들이 주역을 말하는 여러 학자들이 대부분 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가지고 위하 사양이라 아래의 사양을 염소로 보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본의에서만 유독 이것은 오효로 염소 양자를 붙여본다 이 소리예요. 주역을 다루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유고에서 말하는 상양이라는 양은 아래의 사양을 잃어버렸다로 해석했는데 주자만이 유독 오효를 염소로 봤다. 그 근거는 뭐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의 혹계예로 보면 택계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5, 4, 3, 3, 4, 5효를 딱 잘라놓으면 혹계로 택계가 나온다라는 근거를 잡은 것입니다. 이것이 5를 혹계로 보면 택계가 되니 여기에는 스스로 염소의 상이 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이렇게 되면 풍지관계가 되면 이건 사음이 양을 깎아내리는 새가 되고 사에 이르면 이 풍지관계가 이 사요에 이르면 관국지광이라 하니 나라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니 여기에서 국지광은 어디를 중심으로 말하냐면 오를 보는 걸로 말하는 것이다. 그러한 문장처럼 대장에 있어서도 풍지관계를 교착해서 바꿔놓으면 대장괴가 나온 것입니다. 관계의 2개의 양을 음으로 바꾸고 관계의 4개의 음을 양으로 바꿔놓으면 대장괴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사양에 있어서는 결음지세하고 이 사양에 있어서는 음을 결단하려는 세력을 가지고 있다가 사효에 딱 오면 대여지복이라고 하니 바로 이 대여지복이라고 하는 것은 오를 싣고 있다로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존근의 의미다. 오라는 임금을 높이는 입장에서 말하고 있다. 상냥우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임금이 양자를 강자예요.
스스로가 그 강한 것을 잃어버리고서 불여중양 교라, 아래에 있는 4개의 많은 양들과 더불어 힘을, 우열을 비교하지 않은 것이다. 따지지 않는 것이다. 바로 이 따지지 않는 것이 또한 임금을 높인 것이다. 역궤에서도 이 화산여의 역궤에서도 상구, 이 구에서 효사가 상우이라고 하니 여기도 시우리자예요. 소라고 하는 성질을 쉽게 잃어버렸다라고 하니 우성은 순이요 소의 성품은 순하다이고 상구는 이강으로 거극해가지고 나도 모른 사이에 그 이른바 순함을 상실했다라는 뜻으로 시우리자 뜻으로 바로 상양이 있었는가 하면 상우라고 하는 것도 쉽다의 뜻으로 이 이자를 해석한 것이다. 차왈 상냥우이라 하니 여기서는 염소의 강한 성질을 쉽사리 잃어버렸다라고 하니 양의 성질은 강한 것인데 유고가 이 음으로써 중도에 거하다 보니까 불각 나도 모르게 바로 이런 성질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른 사이에 이룬 바 강이라고 하는 것을 모두 다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실기강일세 스스로가 그 너무 힘찬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고로효 불언장 무해요 무해니 그래서 효에서는 바로 장으로서 무해하다라는 말을 하지 않은 것이니 여기에서는 이것은 함께 유고와 같은 의미로서 어떤 면에서는 또한 깊이 허여하는 깊이 인정하는 말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상육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보시는 바와 같이 상육이라 하는 것은 음이 음자리를 갖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힘이 없는 것인데 문제점은 어디서 나왔냐면 이 4글자입니다. 대장께가 다한 자리라는 거, 그리고 진께로 보면 동자는 진께를 말하니까 진께가 다한 자리이기 때문에 바로 그 자체는 힘이 없는데 대장이 끝나는 자리고 진께가 끝나는 자리가 상육을 경망스럽게 움직이는 그 성질을 갖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상육은 저양이 촉번을 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염소가 울타리를 들이받은 것이라 이게 힘도 없지만 이 괴와 상하계와 괴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힘도 없는 것이 들이받았기 때문에 불능퇴하며 불능소하여 물러서지도 못하고 앞으로 갈 수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꼼짝달싹을 못하나니 이 소리예요. 그러니 이것은 이룰 바가 없으니 그러지 말고 여기에 간자는 촉번의 반대로 보시면 돼요. 울타리를 들이받으려고 하지 말고 조심조심해서 들이받지 않았었으면 이 소리예요. 그러면 기라리라. 장종동국이라 자 대장께는 끝이 나고 진께의 동은 극치에 왔기 때문에 이 성질이 촉번을 하는 것이에요. 바로 울타리를 들이받는 성질로 변하면서 이게 물러설 수가 없는 상황이 온 것이다. 그래서 바로 물러설 수가 없는데 그 바탕이 본래 유한 자리라 고로우 불능 숙이진자라 그래서 앞으로는 못 간다. 이게 힘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이 이와 같으니 그 점은 흉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 안 해도 무유리로라는 것을 가히 알 수 있어요. 이룰 바 없다는 것을. 그러나 오히려 강하지 않은 것,
그가 강하지 않는 것이 다행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능 간이처정 능이 바로 본래의 모습으로 어렵게 조심해서 유약하게 처하면 오히려 길함을 얻을 수 있는 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활 불능태불능수는 앞으로 물러가도 못하고 앞으로 가지도 못한 것은 여기에 불상이라는 말이 자세히 살펴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자세히 살펴보지 못한 원인은 여기에서 나온 것이에요. 장종동국에서 불상이 나온 것이에요. 바로 이 간자의 반대예요. 조심스럽게 보질 않아서 이게 경거망동을 한 것이에요. 간직길이라고 하는 것은 조심만 하면 그 허물이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자왈 상륙치유가 심교라 상륙에서 비유를 든 것이 아주 정말 절묘하게 했다라는 칭찬이에요. 왜 그러느냐? 장종동국하야 무가거처 하니 왜 울타리에 걸렸다고 봤느냐? 앞으로 갈 곳이 없으니까. 육효의 마지막 자리니까. 그래 걸렸다라고 본 것이고, 그래서 여저양지각이 염소의 뿔이 괴우 번상하야 울타리에 딱 끼어가지고 불능퇴수라 물러서지도 못하고 앞으로도 가지 못한 상이 된다. 그러나 간직길이라 하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는 가히 나갈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단 필간이라야 시길야라 반드시 조심성만 가지면 비로소 그래도 괜찮아질 거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시 뇌천대장이라고 하는 육효를 다시 정리할 시점에 이르는 것입니다. 대장이라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양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커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이 앞으로 나아가는 상이기 때문에 나아간 것이 있으면 반드시 상대적으로 물러서는 게 있는 것입니다. 양이 나아가니까 반대적으로 두 개의 음은 물러서고 이렇게 네 개의 양은 앞으로 쭉쭉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구사라 하는 것이 바로 맨 앞에 있잖아요. 이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했을 때 구사가 맨 앞자리에 치고 올라간 상이잖아, 이게. 마치 군대로 말하면 깃발 들고 앞에로 진격하는 상이잖아, 이게. 그래서 이 구사가 대장이라고 하는 것이 대장답게, 대장꾀답게 만들어지게 된 주된 효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사라고 하는 것이 번결분리, 울타리가 홀쩍 열려가지고 뿔이 걸려있지 않고 큰 수레의 복토가 아주 짱짱하다고, 이럴 때는 수레에다 비춰 말하면 장자가 복토가 짱짱하다고, 그 연장이 단단하다고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개허양지장야라, 이것은 양의 그 힘찬 것을 허여한 것이다, 인정한 것이다. 장은 귀진불폰이, 그런데 대장께는 나아가기를 갑자기 하지 않는 걸 고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힘껏 나가는 것을 바라지 않으니, 과강이면은 꼭 어떻게 되느냐, 지나치게 강하면 즉 실기소유이장야라, 그 정말 대장이라고 하는 그 장성함이 되는 바를 오히려 상실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새 강효는 마땅히 사효를 따라서 장성한 것이고, 분리자왕이라 자기 혼자 독자적으로 자기 힘을 믿고 내달려 가는 것이 불리하다라고 보는 것이다. 초효와 삼효는 양의 효로서 양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이것은 앞으로 나아간 것을 좋아하는 자다. 그래서 초효는
나아가면 흉할 것이라 했고, 구3의 효는 그 뿔이 걸려가지고 힘들 거라고 말한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구2는 양으로서 음의 자리의 유를 밟고 있고, 중도의 가운데 두 번째 자리에 거함으로써 능히 지켜서 이 사람은 나가지 않을 자다. 그래서 거기는 정길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해서 네 개의 양을 정리하고 위로 두 개의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정에 차이점이 있느냐. 오라고 하는 것은 음으로서 중도라고 하는 오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능수 양지장이라 능히 양의 장성함을, 다시 말하면 네 개의 양이 치고 올라온 것을 받아들인 상이 된다. 그러기 때문에 수상량이 무예라 비록 양을 잃은다 할지라도 후회가 없는 것인데, 상육은 유로서 대장의 끝자리에 자리하고 있으니 불능장자 언을 능히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 자체로 보면 역종용장언이라 또한 마침내 힘도 없으면서 옛날 가락 생각하면서 힘께는 한번 써본다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걸려들었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힘이 없다 보니까 이제는 꼼짝달싹 못한다가 물러설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경계에 글이 있다. 왕보사는 왕필을 말하는 것인데, 왕필이 뭐라고 했느냐. 위겸오래하여 겸손한 일에 어긋나고 예를 벗어나서 능히 그 힘을, 장성한 힘을 온전히 가진 자는 이 세상에 없다. 이 말은 요즘 말로 말하면 버르지기 없는 사람 치고 힘 있는 사람은 없다. 진정한 힘이라는 것은 겸손과 예의 속에서 나온다 이 소리예요. 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경거망동하고 거친 행동에서 있는 게 아니라, 진정한 힘이라는 것은 남들 앞에 겸손하고 예의의 규범을 지킬 수 있는 그 속에가 진정한 큰 용맹의 힘이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버름지기 없이 막 온 몸뚱아리에다가 문신을 하면서 그 허우적대는 거, 그거 당난거철처럼 사마귀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그 힘도 없으면서. 그래서 양효는 모두 이처음이로 의미하고 바로 음의 자리에 있는 것으로 아름다움을 삼는 것이고, 만약에 용장처장이면 양의 장성함을 가지고 양이라는 자리에 거해버리면 이게 꼭 뭔 일을 하느냐. 울타리를 들이받아 가지고 뿔이 걸리는 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이 뭔 말이냐면, 진정한 용기라 하는 것은 거들먹거린 데 있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맹자를 빌려 말한다면 맹자의 호연지기는 힘센 주먹에서 나온 게 아닌 것입니다. 배의 여도라 맹자의 호연지기는 도의의 짝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도를 지니고 의리를 지키는 데에서 호연지기는 담대한 호연지기가 나온 것입니다. 바로 주먹의 세계에서 호연지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대장이라고 하는 큰 힘을 가진 자라 하는 것은 남들 앞에서 거들먹거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허하고 예의 반듯한 속에서 속으로 정말 큰 힘을 가진 자, 이러한 자가 대장의 크게 장성한, 크게 힘 있는 자의 본래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구절을 눈여겨보면서
몸가짐을 가져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